현대차 노조는 올해 파업을 안 하기로 했고, 쌍용차 노조는 민노총에서 탈퇴한 이유로 토레스 생산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죠. 남은 건 한국GM하고 르노코리아인데 오늘은 한국GM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한국GM 매출액은 지난 2018년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작년에는 6조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업계 상위 10%라고 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영업이익을 보면 어떤가요? 2018년에 6,200억 넘게 적자를 기록했고 작년에도 적자가 3,760억에 달했습니다. 8년 연속 적자라고 하는데 드디어 만성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쉐보레가 최근에 신차 하나를 공개했는데 가격이랑 디자인은 괜찮습니다. 스파크가 단종되고 크로스오버 모델이 자리를 대신한다고 했죠. 이 차랑 똑같은 차가 중국에서 먼저 공개됐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보다 크고 스포티지보다 작은, 다시 말하면 트레일블레이저랑 스포티지 사이를 채우는 차라고 보면 됩니다. 이 차가 끼칠 영향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인데 어떤가요? 블레이저 분위기도 있고 트레일블레이저랑 비슷한 디자인 요소도 곳곳에 보입니다. 이 차 이름은 쉐보레 시커입니다. 시꺼먼 색깔이 어울릴만한 이름인데 이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중국 판매 이름이고 국내에선 다른 이름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GM이 내년부터 창원 공장에서 새로운 크로스오버 모델을 생산하겠다고 했잖아요. 시커가 이 크로스오버 모델로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소형 SUV로 분류되긴 하는데 트레일블레이저보다 큽니다. 크기 재현을 보면 길이가 4,537mm, 너비 1,823mm, 높이는 1,564mm 고 휠베이스는 2700mm입니다. 재현상 수치는 니로랑 거의 비슷하고 스포티지와도 어느 정도 겹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전기차가 아니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1.5L 4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서 177마력을 내고 변속기는 CVT가 장착됩니다. 디자인을 보면 꽤 괜찮습니다. 최근 공개된 이코녹스 EV랑 블레이저 EV를 보면 외관이랑 실내 모두 괜찮게 나왔잖아요. 시커도 외관을 보면 소형 SUV 치고 괜찮습니다. 실내도 보면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하고 센터 디스플레이, 무선 카플레이랑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새로운 OS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일단 카스쿱스 같은 자동차 전문 외신들에 따르면 이게 곧 북미랑 한국 같은 다른 해외 시장에도 출시될 거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스파크를 대체할 크로스오버 모델이 되겠죠. 아예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고 플랫폼이랑 디자인을 비슷하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 차가 쌍용차로 치면 토레스랑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한국GM도 좀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첫 번째는 가격인데 2천만원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모델들 가격대를 보면 트레일블레이저는 2천만원 초반대부터 시작되고 스포티지도 2천만원 중반대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걸 보면 2천만원 초반대에서 시작하는 게 유력하고 실제로도 이렇게 책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쉐보레 국내 판매량을 보면 처참합니다. 올해 상반기 판매 비중을 보면 토레스가 통계에 안 잡힌 쌍용차도 4.3%를 기록했는데 쉐보레는 3% 벽도 깨졌습니다. 디자인도 괜찮고 스펙도 나쁘지 않고 가격만 잘 맞추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차가 쉐보레의 신차 전략 입장에서도 중요합니다. 한국GM이 신형 전기차 10종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했잖아요. 비록 전기차는 아니지만 시커가 신차 전략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쉐보레가 마땅한 신차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형 볼트가 출시되긴 했지만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신차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타오는 가격대가 대중적이지 않고 이건 결국 점유율을 높일 만한 새로운 신차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라서 방금 봤던 그런 점유율이 나온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차 때문에 한국GM이 국내 공장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투자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것도 아니고 부평 공장은 지금 폐쇄설이 나오는 것도 모자라서 부품 공급까지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사실상 투자라고 부르기도 참 애매하죠. 그런데 반대로 좋게 생각해보면 창원 공장도 문을 닫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크로스오버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 창원 공장 설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투자 내용을 보면 창원 공장에 시설 투자를 하는 거였습니다. 작년 3월에 새로운 도장 공장을 완성했고 작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대규모 신규 설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레스, 차체, 조립 공장 모두 최신식 생산 공장이 된 겁니다. 생산성하고 효율성을 높였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GM 차원에서 창원 공장 투자 목적을 뭘로 설정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임기 당시 카오카잼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대규모 신규 설비 투자는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창원에서 생산되는 차세대 글로벌 크로스오버 차량은 이미 성공을 거둔 트레일블레이저와 함께 한국 사업장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창출하는 핵심 모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커의 글로벌 시장 투입 시기랑도 맞물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요? 경영 정상화죠. 지금 한국GM이 8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최근 한국GM이 임단협 갈등하고도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노사 갈등인데 이것 때문에 차를 더 많이 팔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현대차 노조는 올해 파업을 안 하기로 했고 기아 노조는 현대차 노조랑 공동 교섭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쪽도 파업을 안 할 거고 쌍용차 노조는 이미 13년 전에 민노총에서 탈퇴했고 요즘은 여름 휴가까지 반납하면서 토레스 생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GM은 아직도 임단협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카오카짐 사장 후임으로 로베르토 램펠 대표가 부임했습니다. 이후에도 노사가 계속 교섭을 진행 중인데 아직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GM 노조는 임단협 요구 내용을 확정한 상태죠. 기본 월급 97,472원 인상, 성과급 400% 지급, 근속수당 상한선 폐지, 직급 수당 인상, 유류비 지원, 효구자 복직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전기차를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한국 GM이 신형 전기차 10종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모두 수입 판매하는 차들이거든요. 국내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한다는 요구 자체만으로 보면 충분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회사 경영 정상화가 우선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이게 맞죠. 지금 적자만 8년 이상인데 성과급 400%의 근거가 될 만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회사는 경영 정상화를 우선 과제로 삼고 램펠 대표도 취임 이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 흑자 전환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창원 공장에서 생산될 차가 한국 GM이 향후 전망을 결정할 거라는 겁니다. 회사는 냉정합니다. 만약에 시커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와중에 판매량이 처참하다면 GM은 더 이상 국내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램펠 사장은 한국 GM의 흑자 전환을 목표로 삼았고 그래서 GMC 같은 브랜드도 정식으로 국내에 들여온 거겠죠. 시커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가성비가 어울리는 차이기 때문에 이걸 전략 삼아서 판매 점유율을 올리는, 한마디로 박리담의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걸 실패한다면 부평 공장 폐쇄설도 현실이 될 거고 창원 공장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일단 흑자 전환이 목표라는 건 크로스오버 모델 가격을 터무니없이 책정하기도 힘들 거라는 거고 사용차처럼 절실하다면 가격을 충분히 괜찮게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실함대로라면 니로랑 스포티지 같은 차들도 긴장해야 할 겁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건 최근에 사용차 분위기가 왜 좋아졌는지를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레스는 사실 차 잘 나왔네 이 정도 영향만 줬고요. 사용차의 대응 방식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진짜 이유라는 걸 꼭 인지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니까 저희 같은 채널에서 나오는 제안과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기도 하고 이런 피드백을 종합해서 보도 자료를 내거나 고객들한테 사과를 하면서 이미지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댓글 보니까 현대기아차랑 고민하던 분들도 이런 대처를 보고 토레스로 가겠다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건 사실 중요한 사례와 데이터입니다. 지금까지 고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기업한테는 이게 리스크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 리스크를 피하면서 고객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느낌만 줄 수 있어도 회사 이미지 상승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한국 GM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이 있습니다. 사실 창원공장 투자 자체도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판매량이 부진한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를 했다는 건 분명 좋은 뉴스입니다. 그리고 마침 새로운 설비로 무장했다면서요. 이건 결국 신차 생산량이 늘어날 거라는 거고 판매량이 늘어나면 부품 협력사의 일감도 늘어나고 이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사용차처럼 노조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뉴스가 안 된다면 다른 소스도 생각해봐야죠. 저도 이걸 좀 찾아봤는데 6월부터 최신 시설이 도입된 창원 공장에서 시범 생산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투입된 자금이 1조 원에 달하고요. 한국 GM은 이걸 램펠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대표 이름에서 따온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램펠 사장이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 대표 시절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엔지니어로서 기획을 맡은 것에 이어서 생산법인 대표로서 공장 관련 임무도 맡은 거죠. 이게 숫자로도 충분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크로스오버 모델 생산량이 연간 25만 대에서 30만 대 규모라고 합니다. 트레일블레이저까지 합치면 50만 대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규모가 작은데도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설비가 모두 최신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건 결국 군산 공장의 흑역사였던 최악의 생산 효율성도 탈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공장 효율성이 좋다고 말하는 것만큼 크고 좋은 이슈가 없습니다. 공장 효율이 좋아지면 그만큼 자동차 생산이 빨라지고 물량도 많아진다는 거라서 협력업체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먹튀 논란부터 시작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부품 공급 문제가 생기면서 쉐보레가 출고 관련 대응을 했던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출고를 우선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옵션을 뺀 상태에서 출고하고 나중에 부품이 들어오면 무상으로 장착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이런 걸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자동차 시장이 마침 이 전략이 엄청나게 잘 통하는 상황이라 한국 GM도 이러한 방식의 대응과 여론 형성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